자, 오늘은 정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도 고2와 고1을 위한 정시가 아니라 올해 고3 학생들 2022 대입 정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참 애매하긴 하죠. 수시 결과 발표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수능도 아직 보지 않았고,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나의 위치를 가늠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 전략이나 또 어떤 합격 가능 점수를 말해주는 건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대한 준비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11월 18일에 있을 수능 준비를 좀 의미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능부터 잘 보고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정시 준비도 진학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 10일부터 14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면접도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1단계 학교 발표가 나온 학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최종 학교 나온 학교도 있죠. 자, 수능 시험일이 11월 18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시험 잘 봐야 되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운명의 날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목요일 날 모든 대학의 4년제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최초 합격자. 그런데 우리가 수시에서 6개 대학을 쓰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6개 다 붙는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만 올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6개 붙어도 이제 그 다음 17일부터 20일 총 4일에 거쳐서 등록을 하는데 6개 붙어도 한 군데 등록을 해야 되고 하나밖에 안 붙어도 한 군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붙게 되면 일단 정시에 대한 길은 날아가죠. 전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4일 동안 한 군데를 등록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말했지만 6개 붙은 만약 학생이 있다 그러면 5개가 날아가겠죠. 그 5개에 대해서 이른바 충원 합격을 하게 되죠. 이른바 추가 합격. 자, 근데 이제 이때가 12월 27일까지 무려 7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충원하려고 대학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올해 전문대하고 4년제 포함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무려 4만 명 가까이가 미등록, 자, 이른바 미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우리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 닫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4만 명 가까이가 모자랐던 얘기는 이른바 맘만 먹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좋은 대학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은 아직 안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인 대학들은 인원 채우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되게 드라마틱한 이 얘기들이 써지는 요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어찌됐건 이때까지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는데 27일 날은 9시까지 하는데 이 충원 합격자 발표할 때는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는 이제 이른바 전화를 계속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기하고 등록하고 포기하고 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발표가 나오면 등록하는 거고 끝까지 안 되면 말 그대로 안타깝지만 이제 정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모든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수시에서 이른바 예치금을 딱 납부하면 수시는 게임 끝.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붙었는데 포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끝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12월 30일부터 해를 넘겨서 1월 3일까지 요 기간 동안 중에 각 대학에서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시 모집을 합니다. 우리 수시하고 마찬가지로 해를 넘겨서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원서를 접수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딱 3개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 2월 8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자, 2월 8일 발표하는 게 아니라 2월 8일까지 각 대학마다 발표하는데 문제는 뭐냐? 요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1월 초에 예전에 봄방학의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1월 초에 졸업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정시가 그렇게 메인 전형이 아니었을 때는 수시에서 거의 다 붙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어서 별 문제가 안 됐지만 혹시나 정시로 올해부터 많이 지원자가 바뀌는 대학 고등학교가 있으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학생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절차들을 잘 못 밟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진학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
어찌됐건 학교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마찬가지로 등록 절차를 밟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충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감합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도 안 되면 이른바 추가 모집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0학년, 22 보면 모집 인원은 좀 줄고요. 학령이 줄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해서 정시 인원은 늡니다. 결국은 비율로서 느는데 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게 정시가 40%까지 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 비중이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 합하면 자, 정시가 아까는 84,0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79,000. 이제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 전형은 특별히 자격 있는 아이들만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요. 79,000명, 8만 명 좀 안 되는 인원을 이른바 정시로 뽑는데 그 중에 서울, 인천, 경기 이른바 수도권이 거의 50%이고요. 나머지는 그 비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거의 40% 가까이 정시가 늘어난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4%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이제 계속 활용할 겁니다. 수시에서 우리가 2023학년도 그 인원표 할 때 이런 표를 사용했지만 정시에서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수능을 봐서 석차를 매기는 겁니다. 1등부터 우리가 50만 명이 시험 보면 50만 등까지 석차를 매기는 거죠. 물론 이제 수시에 붙는 인원이 빠져나가겠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순서를 딱 배열해서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인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크게 봐야 되는 거 숫자를 좀 보시는데 작년에 서울대가 281명인데 올해는 360명으로 79명이 늘었습니다. 연대는 작년에 525명이었는데 732명으로 207명이 늘었고 그리고 고대가 정말 많이 늘었죠. 고대는 작년에 341명이었는데 올해 691명, 올해 350명 줄었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시에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많이 줄였다는 얘기고 그 수시 중에서도 고대는 학종에서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고대는 수시에서 재미 못 볼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보통 고대를 한두 명 보냈던 이런 고등학교에서 고대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고대를 수시로 갔던 학생의 레벨을 가지고 과연 그 학생이 수시에서 떨어지면 과연 정시로 고대를 갈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올 고3의 원래 숙제였습니다. 그 정도 학교가 준비가 되고 준비를 시켜줬고 그다음 아이들이 준비가 됐으면 정시가 늘은 만큼 말 그대로 자기의 그 어떤 뭐랄까요 주어진 그 자격 안에서 챙겨 먹으면 되는데 과연 수능에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준비가 잘 된 학교는 올해 정시에서 대박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수시에서 망하고 정시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되 이렇게 숫자를 좀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자, 작년 대비해서 바뀐 게 뭐냐면 서울대가 작년에는 가군이었는데 올해 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나군에 있던 연대와 고대가 서울대를 피하려고 가군으로 바뀌었죠. 같은 맥락으로 연고대를 피하려고 서강대와 이화여대도 같이 서울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군이 바뀐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마다 하나씩밖에 못 쓰니까 예를 들면 가군에 연고대를 쓰고 나군에 서울대를 쓰고 다군에 그러면 이쯤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고로 최상위권에 한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한해서 놓고 보면 가군, 나군, 다군 봤을 때 다군에는 의미 없는 지군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3번 쓰는 기회지만 결국은 2번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군 아니면 나군에 어떤 식으로든 붙는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전체를 다 합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본 건데 한 7천, 8천 명 좀 안 되게 모집하고요. 서울에 있는 40여 개 대학 다 모집하면 이거보다 좀 더 인원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숫자. 가군에 3,800, 3,091명, 다군은 844명. 자, 15개 대학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1,700명이 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단 이제 조건이 있죠. 여기 조건이 뭐냐? 이게 온전하게 이렇게 재학생들한테 이득이 되려면 재학생들끼리만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른바 재수생, 삼수생, 그다음에 검정고시생 이런 학생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놓고 보면 정시는 재학생과 이른바 재수생, N수생의 비율을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은 당연하고요. 거의 70% 가까이 이른바 졸업생들이 합격했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재학생들이 이득 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수능 잘 봐라. 수능 잘 보는데 이제 이게 인문이고요. 자, 자연은 마찬가지입니다. 군 똑같이 이동했고요. 자, 서울대, 서강대, 이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연고대가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다 분할 모집을 하는데 이제 숫자 자체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군에 더 많았고 나군이 적었다면 올해는 바뀌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모집하는 건 맞는데 일단 숫자적인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바뀐 거죠. 가나군이 바뀌었는데 원래 분할 모집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인원수의 변화가 군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는 좀 다르죠. 자유는 흔히 말해서 의예과를 포함해서 이런 그 의학 분야의 높은 의대, 치대, 의예과, 치대, 한의대, 그다음에 뭐 약학과, 간호학, 뭐 간호학과가 아니라 이 수의학과, 수의학과 이런 어떤 의학 쪽이 또 있기 때문에 이과에 최고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경우보다는 이런 뭐 그쪽 대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할 때 좀 고려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학 계열에 대한 의견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수시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정시에서 의예과는 1189명을 뽑습니다. 치의예과는 272, 한의에는 293, 수의에는 190, 약학과 647. 그래서 오로지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2591명인데 그 중에 이제 최고 높은 위치는 의예과 같은 경우는 1189명을 뽑는다. 그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의예과만 놓고 보면 전체 의예과는 전국은 1189명인데 그 중에 서울대 30명, 나군에 30명, 연대 44, 고대 25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지역에 의예과는 368명을 뽑는다. 그러면 50만이 수능을 봤어요. 내가 미적과 과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른바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시에 다 빠져나가고 남은 아이들끼리 누적 100분을 따졌을 때 내가 368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의예과는 붙을 수도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는 50만 명 중에 내가 몇 등인지를 알아내는 게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설학원이나 각 경기도 각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석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학교의 자료나 교육청의 자료들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정시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배치표를 해석하고 안내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약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이 대학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른바 교대 가려고 하는 초등교육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교대는 10개 교대와 3개의 초등교육학과가 있어서 총 13개가 있죠. 그죠? 그냥 이화여대, 교원대, 제주대 이 정도가 초등교육과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 교대인데 수시에서의 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학생들, 뭐 남학생도 가긴 하지만 여학생들 중에 내신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게다가 교사를 꿈꾸고 그리고 정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교대를 준비하는데 만약에 수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시로 가는데 결국 나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가군에는 뭐 교원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나군에서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대구 교대가 생각 이상으로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학력 인구가 주는 거와 맞물려서 교대 인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올해 지원율은 수시에서의 교대 지원율은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고에 대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이른바 사범대에 나와서 중등 임용고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교대가 매력적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찌됐건 우리 상위권 최상위권 여학생들의 교대 지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대 학생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중간중간에 상위권에 들어가서 서울대 연고대 그 라인 안쪽에 들어가서 약간의 이런 변화는 발생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서울대부터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반영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뭐 다 반영하죠. 국어, 수학, 영어, 탕부대, 인문은 수학을 확통을 하든 미적기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인문은 확통이라고 보면 되고 솔직히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연 계열은 다 미적 아니면 기하를 보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과탐도 보게끔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 20일 정도 남은 2점에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처럼 들 수 있겠지만 이 시점은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대를 인문 1, 인문 2에 해당하는 그 교과, 그 이른바 모집 단위에 지원하려고 하면 가장 의미를 둬야 되는 과목이 국어일 수밖에 없죠. 인문 2는 수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같은 값이면 이 과목에 집중하고, 자연 1, 2는 여기 수학의 비중이 엄청 높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또 탐구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 미적과 그다음에 과탐이고, 그다음에 영어는 좀 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시에서 영어는 그렇게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 2등급 정도만 맞아도 큰 손해보지 않는 부분. 하지만 수학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인문 쪽은 국어에 대한 어떤 강점, 가산점은 아니지만 비중이 높은 거니까 그걸 더 잘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은 마찬가지로 수학.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을 같은 그 높은 퍼센테이지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은 수학하고 탐구를 되게 높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아직 정시 원서 접수를 하진 않았지만 정시에 목표하고 있는 그 대학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과목을 다, 내 영역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특히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그 과목들을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런 자료 잘 주지 않는데 정시에서의 그 점수 계산은 나름대로 산출식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환산 점수를 보는 겁니다. 이건 대학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각 영역마다 어떤 가중치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용하는 그 지표도 표준 점수를 많이 사용하고요. 서울상위권은. 그리고 그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등급별로 변환된 점수를 사용하고, 또 감점하기도 하고 가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많았는데 올해 서울대부터는 뭐 그냥 그 표준 점수를 그냥 사용한다고 말한 적도 있고, 아무튼 100분 이하는 대학들은 서울중앙위권이나 수도권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전반적으로 표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기 편하게 요렇게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그러니까 붙은 아이들 중에 100명이라면 70등 하는 학생들에 대한 평균을 다 내는 점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99, 99, 94. 그러니까 서울대 이 정도 맞아야 된다. 자, 이건 뭐 또 다른 서울대 자료인데, 뭐 거의 90, 그러니까 100분이기 때문에 상위 1, 2%, 3%. 어떻게 보면 1등급, 올 1등급인데 그 1등급이 96%에 걸려 있다면 어떤 과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는 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아래 떨어지는 과도 분명히 나올 수 있죠. 농경제사회학부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에는 낮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높죠. 그 이유는 다 이게 서로 눈치 보다가, 그죠? 피하고 하다가 오히려 약한 쪽에 더 많이 몰려서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시되면 치열한 눈치 싸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위치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우리 뭐 다 같은 서울대 자료인데 다 90% 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예과 같은 경우는 100, 197,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아까 농경제가 100, 196이었던 것 같은데 의예과가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 점수를 가지고 나 위치를 찾고 그 위치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서울대보다 떨어지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80% 중후반 또 90%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도 상담하겠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하겠지만 우리 진학 스토리에서도 선생님이 면밀히 분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남은 20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수능을 잘 보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 잘 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시의 모습도 진학 스토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알차게 주말 보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고 절대 쫄지 마시고 준비한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실력을 발휘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